네, 안녕하십니까. 아르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선 설계를 잘못한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랑 그 병원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소아과예요. 소아과인데 대기실이랑 원장님 진료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들어가서 진료를 봤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동선이 특히 짧잖아요. 걸어가는 순간 동안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고객들은? 제가 도대체 원장님은 왜 이렇게 동선을 설계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 보통은 이제 로비 옆에 가장 가깝게 대기실 옆에 진료실을 동선 설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원장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설계하셨을까? 과연 고객들이 다 나가면서 과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동선 설계를 원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가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선 설계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재밌는 게요. 이제 보통 한 40병밖에 안 되는데도 타이트하게 동선 설계를 잘해서 정말 많은 환자를 보는 그 병원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7, 80평을 쓰는데도 동선 설계를 잘못해서 정말 일부 공간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동선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MOT 설계라고 그래요. 접점 설계인데 저희 컨설팅 받을 때 피플 컨설턴트들이 그려주지 않습니까? 고객이 방문하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접점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 동선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치료받을 때, 수술 받을 때, 재방문했을 때 이런 동선 설계를 하다 보면요. 어디 고객들이 방문을 하는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동선이 적게, 고객 동선이 적게 움직일 수 있게 공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고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능하면 적게 움직여야 되겠죠. 가끔 우리 이제 백화점 엘리베이터 설계할 때 좀 많이 보게 하려고 올라가는 길이랑 다음 올라가는 길을 삥 돌아서 올라가는 설계잖아요. 그것도 요즘 욕 많이 먹어요.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요즘 고객이 일단 편해야 돼요. 살 사람은 알아서 삽니다. 그런데 삥 돌아서 돌게 하고 그러면은 다 짜증내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고객에 대한 생각이 없이 판매된 생각이 우선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롱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똑같아요. MOT 설계도 첫 번째 기준은 고객이어야 돼요. 고객. 근데 대부분 많은 동선을 실패하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그 기준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사용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집이 본인이 사는 집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 치료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 MOT 동선을 설계하시고 고객의 이동이 가장 적게 동선을 설계하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간 설계할 때 고민되는 게 진료실을 몇 개 하고 치료실이나 시술실을 어떻게 배치할까. 보통 이제 원장님과 원장님 진료실 사이에다 놓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고객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진료실 바로 옆에 치료실을 놓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공간을 도대체 어느 정도 설계를 해야 되나라는데 최근에 또 제가 방문한 병원 갔더니 원장님이 로비를 넓혔더라고요. 다른 이제 공간을 좀 줄이시고 이제 휴가 때 그런 공사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은 로비가 좁으면은 병원 전체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불필요한 공간, 로비를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이 치료받는 순간도 있지만 대기하는 시간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료받는 순간에는 내가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대기하는 순간에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죠. 시간도 늦게 가고요. 그래서 대기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비도 공간 설계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되면 안 될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좁게 해놨다가 낮은 후에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보통 대부분 이제 잘 되니까요. 그거를 생각해서 로비를 충분히 설계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층가층이나 옆 공간으로 확장될 때 공간 설계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옆 공간이나 층을 사용할 때 생각한 것보다 공간의 활용이 상당히 한 1.5배 힘들다고 해요. 제가 인력도 더 필요하고 공간 이동도 훨씬 많아지거든요. 의사도 엄청 다녀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공간의 이동이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층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최대한 분리해서 층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 설계를 하고 도수랑 물리치료만 넣고 의사 공간의 설계는 적고 이동은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층을 사용한다면 그런 설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공간이 떨어져 있을 때 이동이 상당히 힘들다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고객도 힘들겠죠, 이동하는 게요. 따라서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동선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의료인도 매우 중요하죠. 직원들이랑 원장님들의 동선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는 고객의 동선, 두 번째는 의료진의 동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병원의 MOT를 설계하고 동선을 도면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보통 그려오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배려하고 고려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인테리어 회사이지 사실 병원 전략을 수립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는 사실 우리 그 피플 컨설턴트랑 에모트 설계를 꼭 해보셔야 하는데 정말 놀랍게 에모트 설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각 동선에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라는 것조차도 되게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신 다음에 그 인테리어 회사의 설계를 할 때도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고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동선을 설계하면 가장 좀 미스테이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답답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맨 끝에다가 진료실을 넣을 수 있을까? 이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원장님들 이제 병원 개원하실 때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동선을 설계하실 텐데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그 설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